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영상 압축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되겠죠. 동영상, 움직이는 영상. 그래서 동영상 압축 원리. 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예, 말 그대로 영상과 음성을 압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영상은 크게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어떠한 그 자동차가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가 예, 다른 거가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이렇게 이동한다고 치면은 요 이동하는 변화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만화에서 봤을 때 여러 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그 어떠한 그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게 요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공간적 중복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그 어떠한 그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게 요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공간적 중복성 제거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되는 걸 제거해 놓은 거. 이거를 시간적 중복성. 그다음에 어, 통계적 중복성. 꼭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 공간적, 시간적, 통계적. 예. 그래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 통계적에는 RLC 방법이 있고 이제 VLC 방법이 있고 이 VLC 안에 있는 게 이제 허프만 코드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큰 그림은 영상은 이렇고요. 음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써요. 가지가 있어요. 가지. 음성은. 그래서 이게 가변장 부호화 방식이 있고요. 가변장 부호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외국에서 얘기할 때는 엔트로피 부호화라고 그러죠. 엔트로피 부호화. 그 다음에 여기를 지각 부호화라 그래요. 지각. 사람이 알아서 인지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거에는 최소 가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킹 효과가 있고요. 마스킹 안에는 동시적 마스킹이 있고요. 또 순시적 마스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 효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칵테일 효과라고 크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중복성부터 다시 보면요.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거는 공간에 있는 그 중복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그 그림이 있다 보면은 이 그림 외에는 다 똑같은 어떤 중복적인 거라고 봐서 이거를 우리가 DCT 플러스 양자화, 디스크리스 코사인 트랜스폼 플러스 양자화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간적 중복성은 DPCM 플러스 움직임을 보상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계적 중복성 그 방법이 있고요. DCT는 이제 그 양자는 표변화, 양자화, 부화. 이거는 이제 통신이론 시간에서 별도로 얘기할 거고,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림이 있고 얘를 어떤 신호 주파수를 했을 때 얘를 분석했을 때 똑같은 신호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나머지 틀린 또 나머지 신호들은 또 나머지들 한 곳으로 몰아서 한쪽에서 큰 어떠한 그 신호에 대해서 그 신호를 트랜스폼해서 양조해 주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한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중복성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그림에 대해서 이게 표현할 때 I 프레임, B 프레임, P 프레임, 인터, 바이, 인프라 코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방향 하는 bidirectional. 그 다음에 이건 예측을 하는 predictive 코드로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코드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IBBP, 뭐 BBP, BBP에서 양방향을 예측하는 거고, 얘를 선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으로 나눠지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조합을 해서 엠팩 정보에 I 프레임 대신에 인포메이션 프레임이 되는 거죠. 인포메이션 프레임 대신에 B 프레임이나 P 프레임, 예측이나 양방향 바이디렉셔널이나 또는 프레딕티브한 코드를 넣어서 이거를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예측된 신호만 보내는 게 시간적 중복성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중복성 제거인데요. 이거는 만약에 A가 발생할 확률이 0.5다, B가 발생할 확률이 0.3이다, C는 0.1이다, D도 0.1이다 해서 갈수록 이제 확률이 이렇게 낮아진다고 가정을 하고요. 합쳐서 0.2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위아래 값을 이렇게 1과 0으로 넣어주고요. 합쳐서 0.5고, 얘는 내리고, 그래서 얘를 1과 0으로 넣어주고, 합쳐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과 0으로 내주고. 그래서, 요 루트를 따라가면은, A,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A가 발생할 확률은 A는 1이 되는 거고, B가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가니까, B는 1, 0이 되는 거고요. C가 발생하는 1, 0, 1이 되는 거고요. A가 1, B가 1, 0, C는 1, 0, 0, 1, 0, 0, D는 0, 0,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발생한 거에는 비트 수를 적게 잡아주고, 덜 발생하는 거에는 비트 수를 좀 많이 넣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코딩하는 방법이 허프만 코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해서 신호를 R 신호, G 신호, B 신호, 우리가 세계 3요소 빨간색 그림 분리로 해서 RGB 신호를 받아서 얘를 트랜스폼 합니다. 얘를 변환해서 우리가 화면에 표시하는 거는 Y, 옐로우, CB, CR 그 색차 신호 정도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4대 2대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를 둬서 Y 신호는 휘도 신호는 많이 보내고 CB, CR 신호는 적게 보내서 보내는 거고, 또는 이런 걸 많이 보내려면 4대 4대 4로 해서 보내면은 데이터 용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이 휘도에 되게 민감하다고 해요. 휘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색차 비율은 낮게 하고요. 그러니까 CB나 CR 신호는 좀 낮게 하고 휘도 신호를 좀 많이 둬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통계적 중복성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게 영상 신호에 대한 방법이고요. 다음에 이제 음성 신호에 대한 이제 중복성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아까 제가 음성 신호에서 여기 보면은 가변장 부호가 있죠. 가변장 부호가 뭐냐? 자, 우리가 크게 이제 RLC랑 여기 VLC라는 개념이 나와요. 아까 VLC 개념은 아까 얘기한 허프만 코드 그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RLC는 run length 코딩? 그래서 이 길이를 코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기사 같은 데 나오지만 AA 신호가 뭐 한 6개 정도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B, C 이렇게 신호가 있다고 하면은 얘를 압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6개 있고 B랑 C가 있다. 이건 6개 이상의 주로 이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그 공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은 이런 거는 하나의 신호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의 신호를 이렇게 압축해서 보내는 거. 얘를 런 렌스 코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변적 부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각 부호가 되는데요. 지각 부호화. 지각 부호에는 여기 처음에 얘기하는 최소 가청 한계가 있어요. 최소 가청 한계.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압의 내역이 보통 사람이 그 소리도 300Hz에서 3000kHz 이내예요. 쉽게 얘기하면 약 20kHz, 200, 3400, 3000kHz가 30에서 3000Hz.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400Hz라고 그러는데 약 20km, 2000Hz 이내를 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3.4kHz가 되겠네. 3.4kHz. 좀 헷갈리네. 30에서 3.4kHz.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할 때도 보통 4kHz를 잡고 얘를 2배에서 8kHz라는 용어가 나오죠. 예, 그걸 보면은 이제 최대 들을 수 있는 거는 3.4kHz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30이나 300Hz에서 약 20kHz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고, 얘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가청 영역이라고 하고, 들을 수 없는 나머지 영역을 비가청 영역이라고 하죠. 여기 주파수가 되는 거고, 여기 음압이 되는 거고, 데시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가청 한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부분만 인코딩하고 비가청 대역은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인코딩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스킹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킹. 음이 덮어지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음압이 있고 주파수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거보다 낮은 소리는 안 들릴 거고, 이거보다 큰 소리가 나면은 내 소리가 또 죽어서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고음이 있으면 이 고음이 특정 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스킹 효과라 해요. 마스킹. 그 마스킹에는 크게 동시적 마스킹이 있고요. 동시적 마스킹. 그러니까 신호가 소리가 날 때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소리가 나는 거죠. 같은 시간에 나서 큰 소리는 이게 들리고 작은 소리는 안 들리는 거. 이게 이제 동시적 마스킹이라고 하고, 같이 소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 순시적 마스킹은 어떤 소리가 나고 이후에 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 소리가 나는 그 간격이 있거든요. 요 간격. 이게 소리가 나서 어느 간격을 넘어야지 그 다음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리가 너무 세도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고 해도 그 어떠한 그 가드밴드처럼 그 소리 안에 또 지르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이제 순시적 마스킹이라고 하고, 일정 시간 지나야 소리가 들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시 효과. 이게 사운드 스피커가 여러 개 있다고 많이 가정을 하죠. 이렇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음원으로 도착한다고 할 때, 여기 보면 가까운 소리는 빨리 도착할 것이고 좀 더 먼 소리는 좀 지연돼서 들을 것이요. 지연돼서. 그래서 음의 지연이 발생하고요. 먼저 도착한 소리가 돌리고 나중에 나온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해시 효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칵테일 효과. 칵테일 효과는 이제 술집에서 많이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고음이라고 해도 원래 큰 고음에 작은 고음이 묻혀줘야 되지만 사람이 이게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야 돼. 들으려고 집중을 하면, 음에 집중을 하면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거를 받고 바로 칵테일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압축하면은 쓸데없는 부분에 대한 그 트래픽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머리 하겠습니다. 방송공학, 예, 방송공학의 압축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크게 압축은 영상과 음성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영상, 공간적, 시간적, 통계적, 인지 특성으로 구분되고, 오디오 부분은 가치라고 했죠. 가변장 부호와 지각 부호화. 그래서 가변장 부호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LC랑 VLC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A가 6개 연속되는 경우에 A 알파 6, 뭐 BBC에서 RLC 방법으로 이렇게 압축이 가능합니다. 또는 지각 부호화 방법으로 해서 최소 가청 한계, 마스킹 효과, 해시 효과, 칵테일 효과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마스킹 효과는 고음이 주위의 특정음을 죽여서 적은 음이 안 들리는 효과가 되겠죠. 고음이 적은 음을 컴프레션 시키는 그런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동시적 마스킹이 있고 순시적 마스킹이 있어서 같은 음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그 동시적, 순시적으로 이어지고요. 해시 효과는 음이 날라오는 그 지연 시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칵테일 효과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으면은 미세한 신호도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칵테일 효과. 이런 걸 이용해서 오디오 압축을 한다라는 걸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영상에 대해서는 크게 인지 특성이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눈하고 귀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휘도 성분, 휘도 성분하고 12, CR에서 색차 성분으로 해서 저희가 뭐 4대 2대 뭐 0이나 4대 뭐 2대 2로 이렇게 샘플링 레이트를 틀리게 해서 보내죠. 귀에 대해서는 들리는 거는 마스킹 이펙트가 있고 최소 가청 한계가 있고, 눈으로 보는 색은 RGB 3원색으로 해서 YCB CR로 해서 이렇게 색채를 나눠서 보낸다. 중복성 제거를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통계적 중복성이가 있고요. 시간적 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DPCM이라든지 움직임 보상을 하고, 그래서 I나 B나 P에서 상호 예측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IBBP, BBP 쪽으로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DCT 또는 양자화를 해서 보내고요.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VLC라든지 RLC로 해서 보내고, VLC는 주로 이제 허프만 코딩이라고 해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짧은 부호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거는 긴 것으로 보내는 거가 되는 거고요. 요 RLC가 반복 횟수를 줄이는 게 요렇게 가변장 부호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